슈퍼볼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경기도 경기지만 우리의 눈길을 끄는 것이 또 있죠. 바로 halftime 쇼입니다. 이번 halftime 쇼에는 그야말로 힙합 레전드들이 모였습니다. 에미넴, 스눕독, 메리 제이 블라이즈, 닥터 드레, 켄드릭 라마까지. 마지막에는 투팍의 캘리포니아 러브까지 울려펴졌죠. 1990년대 그리고 2000년대 초에 올드스쿨 힙합을 좋아하셨던 분이라면 정말 심장이 터질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요. 저 역시도 이번만큼 이 halftime 쇼가 기다려진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 슈퍼볼은 로스앤젤레스 램스 그리고 신시내티 벵걸스가 붙게 되는데요. LA 인근에 있는 소파이 스테디움에서 열리게 됩니다. 자, 이쯤 되면은 이 드레 군단이 출동하는 이유가 뭔지 힙합 좀 들어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죠. 이 닥터 드레는 1987년 결성된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힙합 그룹이라는 NWA의 멤버였죠. 이 NWA는 Niggas with Attitude라는 이름의 약자입니다. LA의 우범 지역으로 정말 악명이 높은 컴튼 출신 힙합 래퍼들로 모여진 그룹인데요. 그래서 이들의 일대기를 담은 영화가 있습니다. Straight Outta Compton. 바로 이들의 앨범 제목이기도 하죠. 힙합은 1970년대 뉴욕 브롱스에서 출발했습니다. 브레이크 비트의 랩을 하면서 만들어낸 장르인데요. 그래서 이 뉴욕 사람들의 힙합 부심도 상당하죠. 이스트 코스트 힙합의 중심인 뉴욕의 힙합 하면 떠오르는 인물 아무래도 나스, 우텐클란, 펍데디, 제이지 그리고 비기 같은 인물들이 있겠죠. 또 LA를 중심으로 한 웨스트 코스트 힙합이 번성하게 되는데요. 여기의 중심에 NWA가 있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갱스터 힙합의 역사를 쓴 그룹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경찰의 폭력성에 대한 비판을 아주 거친 언어로 담아낸 The Police라는 곡이 있고요. 사실은 거의 모든 곡들이 19금을 넘어서는 그야말로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가사들이었죠. 그래서 항의도 많이 받고 비난도 많이 받았고 심지어 FBI도 주목을 했었던 그런 그룹입니다. 갱스터 힙합이라서 그런지 사실 이 멤버들이라든지 혹은 제작사들이 거의 다 갱 출신이었어요. NWA의 중심 멤버를 할 수 있는 이지이도 마약을 팔아서 번 돈으로 루슬레스 레코드를 세웠죠. 그리고 나중에 닥터 드레가 옮겨가게 된 데스로 레코드 같은 경우도 슈그 나이츠라는 인물이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 사람 역시 갱 출신입니다. 워낙 이 컴튼이라는 지역이 무시무시한 우범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라는 생각도 듭니다. NWA는 오래가지 못하고 수익 배분 문제로 파열음을 일으키면서 결국에는 찢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재결합을 생각하던 즈음에 이지이가 에이즈에 걸려서 사망하는 일이 있게 되죠. 그 이후에 이스트 코스트 힙합 그리고 웨스트 코스트 힙합은 경쟁을 넘어선 거의 전쟁 같은 상황을 치르게 되고요. 결국에는 투팍과 빅이라는 걸출한 힙합 스타 두 명이 살해가 되면서 이 힙합 전쟁은 막을 내리게 되죠. 웨스트 코스트 힙합의 거장이라면 저는 누가 뭐래도 닥터 드레를 꼽습니다. 디트로이트에서 백인이 무슨 랩이냐라고 핀잔을 듣던 에미넴을 전 세계적인 최고의 스타로 만들어낸 것도 닥터 드레고요. 스눕독, 투팍의 전설 같은 노래 이 캘리포니아 러브의 프로듀스를 한 것도 바로 닥터 드레입니다. 메리 제이의 유일한 빌보드 싱글 1위를 프로듀스한 것도 바로 닥터 드레고요. 언젠가는 힙합의 신의 경지에 오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켄드릭 라마를 키운 것도 드레입니다. 그래서 드레 군단이 총출동을 했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사실 이 쇼를 기획한 건 제이지예요. 제이지가 운영을 하고 있는 락 네이션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 기업은 뮤직 아티스트 그리고 스포츠 스타들의 매니지먼트는 물론 레이블, 공연 기획까지 하는 토탈 엔터테인먼트 기업인데요. 2019년 NFL과 제이지의 락 네이션이 파트너십을 맺습니다. 향후 NFL과 관련 있는 행사를 제이지의 락 네이션이 기획을 하게 되는 건데요. 이런 halftime 쇼 같은 게 바로 그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작년 그리고 재작년의 halftime 쇼 모두 제이지의 기획 작품이었습니다. 이 파트너십은 당시 Inspire Changes Initiative의 일환이었다라고 하는데요. 그럼 이게 뭘까 궁금하실 것 같아요. 2018년부터 NFL이 인종차별 철폐 그리고 지역 공동체 발전을 위해서 만들어낸 프로그램입니다. 그중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NFL이 이런 기획을 했을까 궁금하실 텐데요. 여러분들 2016년 한 미식축구 선수가 무릎을 꿇었던 일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2016년 샌프란시스코 49ers의 쿼터백 콜린 캐퍼닉 선수가 국가가 울려 퍼질 때 무릎을 꿇습니다. 경찰의 폭력적인 진압행위, 인종차별, 불평등에 항거한다라는 의미에서 국가가 울려 퍼질 때
서 있지 않고 무릎을 꿇은 건데요. 사실 처음에는 벤치에 앉아 있었어요. 그러다가 참전 용사들에 대한 예우를 지켜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앉아 있는 것 대신에 무릎을 꿇는 걸로 대체를 한 겁니다. 이게 엄청난 반향과 논란을 불러일으키게 되죠.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한 보수 인사들은 이것이 반애국주의적인 행동이다. 그리고 NFL 구단은 이런 선수는 잘라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었고요. 오바마 대통령을 비롯한 진보 쪽 인사들은 표현의 자유일 뿐이다. 이것을 허용해야 된다라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2017년 1월 1일 경기를 마지막으로 캐퍼닉 선수는 NFL에서 다시는 뛰지 못했습니다. 옵트아웃 조항을 통해 FA가 된 캐퍼닉 선수에게 그 어떤 구단도 스카우트 제의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물론 2012년 절정이었던 때에 비하면 캐퍼닉 선수의 컨디션이 썩 좋은 상황은 아니었어요. 그래도 러닝 쿼터백으로서 명망을 떨친 바가 있고 아마 최고 기록도 가지고 있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이보다 못한 선수들도 스카우트 제의를 받는데 캐퍼닉이 제의를 못 받는다는 것은 이상하다라는 얘기가 많았죠. 그래서 캐퍼닉 선수도 이것은 NFL 구단들이 담합을 해서 나를 스카우트하지 않는 것이다 라면서 공식적으로 불만을 제의를 했고요. 그래서 2019년 알려지지 않은 액수로 합의를 보았다라는 뉴스가 있습니다. 캐퍼닉 선수 사건으로 불거지긴 했지만 NFL 내 인종차별 문화, 정서 같은 것은 여러 차례 문제가 되어 왔었죠. 오래전부터 있었던 가장 흔한 이야기는 흑인 쿼터백 선수 이야기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밝혀진 조금은 충격적인 소식이 있었습니다. 레이셜 노밍이라고 하는데요. 이 NFL 선수들이 선수 생활을 끝난 다음에 겪게 되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뇌진탕. 아무래도 거친 운동이다 보니까 시합 중에 크게 다치는 일들이 많고 뇌진탕으로 인해서 나중에 인지 능력이 저하되는 경우들도 많은 것이죠. 그래서 이 문제가 불거지고 배상금을 주기로 결정을 했는데요. 흑인 선수들의 인지 능력 점수 기준을 백인 선수들의 인지 능력 점수 기준보다 낮게 채정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 인지 능력 저하가 NFL 당시의 시합 때문에 그런 것인지 아니면 원래 낮아서 그런 것인지 그것을 증명을 해야 되는 것인데요. 이거는 기준 자체를 다르게 정했다는 것부터가 벌써 인종주의적인 색채가 강하다라고 해서 크게 비판을 받았던 부분입니다. NFL의 로저 구델 커미셔너는 좀 더 빨리 선수들의 목소리를 듣지 못한 것에 대해서 사과한다라는 입장을 발표한 바 있고요. 앞으로 좀 더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겠다라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NFL은 왜 이런 조치를 나선 것일까요? 현재 미식 축구는 미국에서 가장 인기가 있는 스포츠이념은 틀림이 없습니다. 4대 스포츠 리그 중에서 가장 인기가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문제는 이게 언제까지 갈 것이냐라는 부분인 것이죠. 빨리 트렌드에 맞추지 못하면 한때 미국인들의 스포츠라고 각광을 받았던 메이저리그의 수순을 밟아갈 수도 있다라는 위기감이 있다고 하네요. 현재 미국의 프로야구인 MLB 같은 경우는 너무 늙었고 너무 하얗다라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NFL도 이런 길을 걷게 되면 어떡하나라는 걱정이 있다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뇌진탕 문제 때문에 미국의 청소년들, 특히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풋볼을 시키는 것을 꺼려한다라는 트렌드가 이미 조사된 바가 있고요. 최근 들어서는 오히려 NBA의 약진이 눈에 띈다라는 소식이 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가 이 NBA에 열광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있는데요. 2020년 모닝 컨설트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지금까지도 미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스포츠 리그는 NFL인데 G 제너레이션, 즉 젊은 세대에게는 이 NBA 약진이 굉장히 눈에 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향후 10년, 15년 후에는 NBA가 가장 인기가 많은 스포츠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인 것이죠. 특히 퓨 리서치 조사에 따르면 미국의 밀레니얼 그리고 G 제너레이션은 미국 사회의 다양성을 지지하고 그리고 인종차별 문제에 대해서 훨씬 더 적극적이고 민감하게 반응한다고 하죠. 그러면 NBA는 왜 이렇게 인기가 올라가고 있을까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일단은 외국으로 저변을 확대했다는 것이 굉장히 큽니다. 중국 시장 큰 거 아시죠? 그리고 젊은이들을 타겟으로 SNS를 정말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죠. 4대 리그가 이 SNS를 활용하는 수치를 보면 NBA가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덩크슛을 넣는 장면이라든지 역동적인 이 모습들을 전부 다 짤로 만들어서 SNS에 많이 올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NBA가 이 젊은 세대의 취향을 정확하게 저격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10년 후 NBA가 4대 스포츠 리그 중에서 가장 인기가 있을 수 있다는 것도 글쎄요, 꼭 과장만은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사실 미국 사회의 여러 가지 갈등이 스포츠 리그에도 많이 반영이 되곤 했습니다. 1980년대 그야말로 NBA의 양대 스타가 있었죠. LA 레이커스의 매직 존슨, 그리고 보스턴 셀틱스의 레리 버드. 그야말로 당대 최고 라이벌팀, 그리고 당대 최고의 슈퍼스타들이 격돌을 했고요. 그리고 하필이면 한 명은 흑인, 그리고 다른 한 명은 백인이었습니다. 많은 스포츠 팬들이 어떤 이유에서든 정말 열광했었는데요. 근데 이 둘은 정말 절친이라고 알려져 있죠. 그리고 나서 등장한 인물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한 방에 접수를 해버린 글로벌 스타가 나오죠. 바로 마이클 조던입니다. 그야말로 마이클 조던으로 미국 사회가 대통합이 되었다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물론 NBA도 인종과 관련된 이슈로 겪은 적이 있어요. 그 중심에 있었던 인물 중에 한 명이 2000년대 초반에 앨런 아이버슨이죠. 그야말로 힙합 문화를 그대로 대변했다 하는 복장을 하고 다녔는데요. 배기 바지라든지 티셔츠라든지, 그리고 블링블링한 목걸이를 달고 다니고 찢어진 청바지를 입고 다니고, 그런 모습으로 기자회견에도 나오고 시상식에도 나오고 했습니다. 결국에는 이걸 보다 못한 NBA의 스턴 커미셔너가 이른바 기강잡기를 합니다. 드레스 코드를 마련한 거예요. 앞으로는 시상식이라든지 자선 행사라든지 기자회견 같은 때 블링블링 목걸이 달고 찢어진 청바지 입고 이렇게 건들건들한 모습으로 나타나지 못하게 했죠. 처음에는 엄청난 반발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인종차별이다. 힙합 컬처를 무시하는 행위다. 굉장히 반발들을 많이 했었는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이걸 은근 선수들이 즐기게 된 거예요. 사실 이 4대 스포츠 리그 중에 옷발이 가장 잘 받을 것 같은 선수들, 농구 선수들이죠. 그래서 경기장에 도착을 해서 라커룸에 들어갈 때까지 자신들이 입은 옷을 뽐내면서 들어간다. 그래서 everyday가 런웨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지금은 패션에 아주 신경을 많이 쓴다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패션 인더스트리에 관심을 갖게 되고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협업을 하면서 지금은 젊은이들의 트렌드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NFL도 이런 효과를 조금 노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면에서 2022 슈퍼볼의 halftime 쇼는 상징적인 것이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전 세계 현재 가장 핫한 음악 장르라고 할 수 있는 힙합의 스포트라이트를 온전하게 주는 무대가 되겠죠. 그리고 경찰의 폭력성, 불평등에 대해서 거친 언어로 비판의 목소리를 냈었던 닥터 드레와 그의 군단이 나선다는 점에서 뭔가 전환점인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아마도 이를 통해서 NFL에 쏟아졌던 인종차별에 대한 비판, 그리고 변해가는 미국 사회의 트렌드를 놓치지 않으려는 NFL의 노력이 만들어낸 야심작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올드스쿨 힙합 팬이 내놓은 뇌피셜이다 라고 말씀하셔도 좋은데요. 어쨌든 힙합을 좋아하셨던 분들이라면 이번 슈퍼볼 halftime 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요. 저는 다음에 더 재밌는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